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 김수경입니다. 저는 이 추운 겨울날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고 싶을 때 무엇보다 이 따끈한 붕어빵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따끈한 붕어빵을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서 으순도순 나눠 먹을 때 정말 훈훈해지잖아요. 자, 오늘 두 분도 이렇게 따끈하고 훈훈한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 저는요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연인들의 이야기냐고요? 아니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냐고요? 둘 다 아닙니다. 바로 반려견을 아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견주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반려견을 사랑하는 방법 잠시 뒤에 소개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저는 따뜻하게 속을 채워주는 맛있는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 지역에서 사랑을 받으며 이 정성의 맛을 선사하는 달인 맛집들을 다녀왔는데요. 수많은 이들에게 추억과 또 감동을 선사하는 달인의 손맛들을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날씨가 참 좋구만.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 추위를 느껴보지 못한 냉동 박혜영 달인입니다. 요거는 추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요즘에 탭댄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탭댄스. 이거 안 되겠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 손맛으로 추억을 일깨워주는 달인들을 만나러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달인이 돼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추억의 맛, 거기 계신가요? 긴 세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달인의 맛 중 첫 번째 맛을 찾아 충청남도 천안을 찾았습니다. 그래, 맞아요. 이 추억의 냄새. 저의 시장에서의 추억은 바로 이 떡볶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 손맛으로 추억을 일깨워주신다는 달인분들을 찾아왔는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14년 동안 떡볶이를 만들어서 팔았고 특허까지 받은 집이에요. 들어는 보셨나요? 떡볶이에도 특허가 있다는 사실. 이 가게반의 특별한 레시피를 인정받아 천안 지역 유일한 떡볶이 특허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재료가 들어간 건지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먹어보면 알겠죠? 근데 약간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딱 보면은 원래 보통 파도 보이고 어묵도 보이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 떡밖에 안 보여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 손이 가는 맛. 마치 이 맛은. 혜영아, 자. 입에 뭐가 묻었네. 몰라. 혜영 씨. 괜찮으세요? 어머, 제가 지금 추억 여행에 푹 빠졌었어요. 왜 떡볶이가 왜 어째 입에 안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제가 평소에 먹던 그 맵기만 한 떡볶이들 있잖아요. 그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렇다고 뭐 달기만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먹으면요, 막 깊은 맛도 나면서 끝에 칼칼한 게 와, 맛있다. 이 말이 절로 나와요. 요 손맛으로 이렇게 맛이 있는 떡볶이를 만들게 되신 거군요. 여기는 제 손맛도 있지만 네. 다른 재료가 제가 맞춰볼게요. 제 미각이 정말 발달했거든요. 보자. 아우, 또 먹어도 맛있네. 딱 보니까 어묵 국물 넣으셨네.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고추장도 진한 거 쓰셨네. 맛이 깊어. 아주 깊어. 어때요? 놀라셨죠? 틀렸습니다. 저희는 야채가 좀 많이 들어가요. 눈으로는 안 보이시죠?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야채 어디 갔니? 정말 야채가 들어간 게 맞는지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신선한 양파, 양배추, 파, 무 듬뿍 넣고 메인 재료 마늘 한 주먹, 아니 2주먹 추가요. 이제 모든 재료를 함께 갈아주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곳 떡볶이엔 고추장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오직 고춧가루만 사용해 색과 맛을 내죠. 여기에 당근과 버섯까지 추가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야채가 듬뿍 들어가는데요. 건강한 재료로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긴 떡볶이랍니다. 알면 알수록 사장님의 장사 신념이 궁금해지는데요. 아니 이렇게 팔아도 남는 게 있어요. 애기 아빠도 그렇고 우리 큰아들도 그렇고 안 좋은 재료로 들어간 걸 먹게 되면 두드러지가 스포처럼 이렇게 올라와요. 물집 잡힌 것처럼. 다른 손님분들한테도 좋은 재료를 넣어서 식구들이 먹는 음식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다시 방문을 해서 드시는 분들이 좀 꽤 많아요. 그럼 그럴 때 참 기분이 좋아요. 맛은 기본에 정성까지 듬뿍 넣어주는데 어떻게 이 맛을 잊을 수 있을까요? 벽면 가득 남은 추억의 흔적들이 이곳의 맛을 증명해줍니다. 이런 재미에 제가 빠질 수 없죠. 저도 오늘 이렇게 추억을 만들었으니 다음에 또 맛있는 떡볶이를 먹으러 와야겠어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첫 번째 추억의 맛을 먹고 나니 당기는 달달한 맛. 두 번째는 이 달인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빵집입니다. 내가 빵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알고. 신난다, 신나. 작은 내부지만 가득 채워진 다양한 빵들이 푸짐하게 반겨주는 곳. 수많은 특허들로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유명 빵집이라는데요. 아, 빨리 먹고 싶어요. 이거 한번 봐. 오? 공갈빵? 아, 아니네. 이거 호떡이네, 호떡. 역시 한겨울엔 호떡이죠. 이게 호떡이 아니라 네. 이게 구운 찹쌀떡이에요. 네? 찹쌀떡. 요 찹쌀떡이요? 오리지널의 아성을 넘어서는 녀석. 이게 바로 구운 찹쌀떡입니다. 화당금으로 속을 꽉 채우는 것까진 일반 찹쌀떡과 똑같은데요.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이렇게 호떡처럼 꾹 눌러 납작한 모양을 만들어주는데요. 생소한 과정이죠. 바로 찹쌀떡을 구울 때 속 안까지 골고루 익히기 위해서라네요. 찹쌀떡을 구운 맛은 어떤 맛일까요? 맛있겠다. 하나 먹으면 물려서 못 먹거든요. 근데 요거는 2개, 3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담백해요. 구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 담백한 거죠? 이게 맛있어요. 답정 넣어? 최고. 달인의 맛자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턴 이곳의 실세, 꽈배기 오영재가 나설 차례거든요. 저는 요 일반 꽈배기만 봤지 다른 꽈배기는 처음 보거든요. 그럼 맛부터 봅시다. 와, 최고. 아싸. 얼른 주세요. 다 주세요. 비주얼부터 압도당합니다. 사장님 역시 시작은 오리지널이죠. 아, 그렇지. 이거 왜 이렇게 쫄깃쫄깃해요? 또 느끼할 수 있잖아요. 튀긴 거니까 하나도 안 느끼해요. 뭔가 담백하다고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담백해요? 이게 우리만의 비법이 있지, 그게. 이거 가르쳐줘야 되나? 사장님,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낭진까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함께 보시죠. 재료부터 달라요, 달라. 해나로 쌀가루는 기본, 특별 재료가 추가되는데요. 우리 집은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막걸리 효무로 만든 거예요, 이게. 찹쌀. 여기에 들어가면 꽈배기가 쫄깃쫄깃하고 고방이 나는 거예요. 쫄깃쫄깃. 숙성시킨 막걸리 효모 반죽은 해나로 쌀가루와 기본 재료에 섞어줍니다. 이게 빠지면 안 되지, 이게 들어가야지. 아, 또 뭔가 비법이 있나 봐요. 뭐야? 아니, 손님님, 잠시만요.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으실 것 같은데. 아니, 여기다 막걸리를 넣어요. 막걸리가 들어가면은 이 고소하면서 쫄깃쫄깃해요. 아까 그 특급 비법도 쫄깃쫄깃한데 막걸리까지 넣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장난 아니겠네요. 쫄깃함에 쫄깃함을 더한 찰진 반죽을 완성했으니 꽈배기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이야, 이 반죽만 봐도 쫀쫀하네요. 모양낸 꽈배기는 고소하게 튀겨주는데요. 정말 맛있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야, 이 먹음직스럽죠? 군침이 절로 도네요. 먹물 꽈배기와 흑임자 꽈배기는 반죽 안에 재료가 들어가기에 중간 과정이 추가되는데요. 반죽이 완성된 후엔 똑같은 과정으로 모양을 내고 튀겨준답니다. 꽈배기만 해도 무려 5가지나 만들어낸 신중섭 사장님의 열정.
바로 이 레시피 노트에서부터 시작됐다는데요. 제빵사로서의 청춘과 추억, 그리고 꿈이 담겨 있죠. 40년 전에 이 꽈배기를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그 생각을 하면서 그때 오던 손님들이 지금까지 저한테 오고 와도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서 만드는 게 지금까지 제 추억인 꽈배기인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꽈배기에 이어 남은 꽈배기들까지 모두 맛봤는데요. 혜영이 취향 원픽은 바로바로 꿀꽈배기랍니다. 오리지널 꽈배기 위에 꿀과 딸기잼 그리고 카스테라 가루를 덧발라 만드는데요. 달콤한 맛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빠지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앞으로 남녀노소 취향을 저격할 빵이야. 마지막 달인의 맛을 찾아 열심히 달려온 곳은 충청남도 태안입니다. 야, 저 제대로 왔어요. 이 문부터 전통 클래식이 느껴지지 않나요? 안 먹어봐도 알겠어. 맛집이야, 맛집. 마지막에는 패스할까요? 아,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안녕하세요. 우와. 아이고 잘 오셨어요. 저희 집에. 너무 반겨주시네요. 저희 집은 50년 된 전통집입니다. 기가 막힌 짬뽕으로 대접해 드릴까요? 당연하죠. 제가 오돌오돌 떨다가 오돌뼈 될 뻔했거든요. 사장님 부탁드릴게요. 예, 맛있는 짬뽕 해드리겠습니다. 이야, 이 아름다운 자태를 좀 보세요. 벌써 맛있네요. 벌써 맛있어. 야, 이게 제대로 된 게요. 진짜 국물이 걸쭉한 게 보이시죠? 이렇게 걸쭉걸쭉한데 바지락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사장님, 제가 수많은 짬뽕을 먹어봤지만 이렇게 담백하면서도 얼큰하면서도 기쁘면서도 이런 짬뽕은 처음 먹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시원한 맛뿐만 아니라 기쁜 맛까지 나요? 저희 육짬뽕이거든요. 해산물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돼지고기가 같이 들어가서 육짬뽕! 짬뽕은 역시 불맛이죠. 태안 바지락과 돼지고기가 뜨끈한 불과 만났습니다. 깊은 국물 맛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였네요. 탱글탱글 면발 위에 국물과 건더기 푸짐하게 올려주면 육짬뽕 완성! 고기랑 해산물이랑 어우러져가지고 이렇게 깊고 깨끗하고 깔끔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육짬뽕도 손님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 육고기를 넣고 해물을 넣고 한 번대로 주다 보니까 네. 손님들이 육짬뽕으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제에게. 제 손의 상처는 노력의 대가죠. 네, 앞으로도 이 손을 가지고 우리 그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싶어요. 이 손맛, 저 손맛, 달인분들의 손맛 때문에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달인의 손맛 쭉 함께 해주세요. 달인의 손맛을 찾아 열심히 발품을 팔아본 하루.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는 추억의 맛집들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반겨져 정말 반갑고 고마웠는데요. 앞으로도 변함없는 맛 그대로 멋진 추억을 전사해주세요. 네, 마지막에 그 아주 걸쭉한 짬뽕 네. 이렇게 국물 들이키면은 한겨울 이 추위가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잘 최고였어요. 보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혜영 씨가 다 만나고 온 세 분은요. 네. 모두가 한결같이 꾸준하고 노력하시는 그런 공통점이 있으시네요. 맞습니다. 게다가요, 이 지역 주민분들한테 추억을 선사해준다는 그런 공통점도 있더라고요. 한결같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함께하다 보니까요, 당연히 이런 추억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즐거웠고요. 네. 정말 저는 오랜만에 정겨운 손맛 제대로 느끼고 왔습니다. 네, 수지. 부럽죠? 저는 평소에 빵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떤 빵이 제일 맛있었어요? 어려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꿀꽈배기. 네. 꿀꽈배기 맛이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네, 카스테라 가루까지 올라가 있다고 해서 저도 다음에 한번 꼭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박수혜 리포터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까요? 네, 요즘 너무 춥죠. 이런 추운 날씨 속에서도 끊임없이 안타까운 유기견들의 사연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견주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일 텐데요. 근데 이러한 선택과는 반대로 함께하는 반려견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훈훈한 견주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소식도요, 이런 소중한 반려견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반려견을 사랑하는 방법,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반려견과 친해지고 싶다고요? 즐겁게 놀고 싶다고요? 첫 반려견 어떻게 키워야 할지 걱정되는 분들,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이 열립니다. 훌륭한 견주가 되기 위한 첫걸음, 특별한 스승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충남 천안시를 찾았습니다. 감독님, 제가 오늘 교육한다 그래서 아주 마음을 굳건히 먹고 왔거든요. 근데 이곳에 오자마자 제 마음이 샤르르르 녹았어요. 왜냐고요? 친구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어머, 얘들아 안녕. 이곳은 유기견 입양 카페랍니다. 너 언니랑 살래? 너 뽀삐 할래? 뽀삐 할래? 어쩜 다들 사랑스럽네요. 제가 찾던 약간 하얀 강아지 그런 모습인데 어머 얘 너무 귀엽다. 완전 운명의 짝꿍인 것 같아. 여기 아이들이 참 많은데 왜 이 아이를 선택하셨어요? 야 그 예쁘고 동글동글하고 저 얼굴도 동글동글하잖아요. 너무 예뻐요. 평소에 성격이 어떠세요? 쉬는 날에는 대부분 집에서 책을 네. 보거나 네. 또 이렇게 음악을 듣거나 이런 편이거든요. 아이를 외관만 보고 고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과 성격이 너무 다른 강아지를 선택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들도 저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개들도 다양한 성격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더콜리 같은 견종은 굉장히 활달하기 때문에 맞춰줄 수 있는 체력과 시간이 없는 분들은 절대 키워선 안 되는 종이고요. 소형 견종들도 귀여운 생김새와는 달리 예민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털이 긴 거를 할 건지 짧은 거를 할 건지 색깔이 있는 거를 할 건지 없는 거를 할 건지 그거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견종 특성이 또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의 견종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본인 집은 원룸인데 뭐 리트리버를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환경에 맞춰가지고 아이를 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강아지를 고를 때 저는 딱 눈에 들어오는 강아지를 고르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고려해야 될 게 많네요. 언니가 좀 미안해. 막 데리고 갈 뻔했네. 새 주인을 기다리는 이 녀석들도 저마다의 사랑스러움을 가진 세상에 하나뿐인 생명들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첫 주인을 만나 버려지며 아픔을 겪었었죠. 반려동물과 가족이 된다는데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요. 한 마리 한 마리 너무 다 매력도 넘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또 이렇게 유기견이 또 많을까요? 일단 대소변은 못 가리고 그다음에 쓸데없이 씻고 그리고 주인을 물고 그러니까 요거를 보통 사회화 예절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못하는 아이들은 절대 없습니다. 못 가리키는 사람이 있을 따름이에요. 타고난 문제견은 없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건 무관심과 무책임이죠. 준비를 안 하시고 무턱대고 입양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오늘 가장 기본적이면서 꼭 필요한 훈련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보시는 분들도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훈련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훌륭한 견주가 되는 수업 지금 시작됩니다. 짠! 그럼 오늘 저에게 1일 교육을 해주실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려견을 키우고 싶은데 반려견과 함께 하려면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맞아요. 어떤 것부터 공부를 해보면 좋을까요? 정말 많은 교육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예절 교육이거든요. 동방 예의 그렇죠. 지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반려견과 또 주인의 예의 맞습니다,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수업을 도와줄 7살 셰퍼드 료마예요. 어머, 정말 똘똘해 보이네요. 이승현 교수와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춘 멋진 파트너랍니다. 오늘 예절 수업 시범을 통해서 반려견과 견주가 신뢰와 애정을 쌓는 방법을 알려줄 텐데요. 예절 수업이라는 게 반려견을 이해하는 과정인가 본데요.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분리불안. 그리고 또 분리불안도 생기고요. 그리고 공격 성향을 가진 강아지들. 사람을 좀 공격하려고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 집에 기물파손. 이제 교육을 안 받음으로써 나쁜 습관들이 들여지고 또 그걸로써 보호자들이 피해를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유기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예절 교육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절 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네네네. 사실 이렇게 뭔가 전문적으로 네네네. 배우기 쉽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절 교육 어떤 게 있을까요? 간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간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으세요. 손이 움직이면서 간식이 나오는 거를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는 주지 않고 주먹을 쥐고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대부분 놀래가지고 앉는 형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도 안 앉는다 하면은 손을 위로 더 올려주시는 거예요. 손을 더 위로 올려주시면은 아이들이 앉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앉는 타이밍에 맞춰서 보상.
옳지. 처음부터 앉아라는 명령어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런 동작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더 중요해요. 편안하게 다리를 만들어 주시고 요 밑으로다가 간식을 주시는 거예요. 쉽게 집에서도 접근하실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이 엎드려 방법 중에 좋은 거 하나는 보호자랑 스킨십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 자연스럽게 스킨십 강화 훈련도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행동을 취했을 때 보상이 나온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교육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바로바로 보상을 주는 겁니다. 개들은 보통 3초면 과정을 잊기 때문에 곧바로 훈련을 연계해야 하는데요. 행동에 이어 보상이 생긴다는 것을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반복 학습하는 거죠. 수업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놀이처럼 진행하니까 재미있게 배울 수 있겠어요. 강아지도 그렇고 선생님도 네. 그렇고 네. 정말 너무 즐거워 보여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댁에서도 좀 네. 강아지 좀 키우고 계세요? 입양을 받아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2마리고요. 나머지 이제 10마리 아이들은 말만 유기견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지 거의 유기됐다, 저한테 유기된 거죠. 유기되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보호자랑 호흡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조금 아이들의 유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아이들이랑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감독님 여기 보세요. 보니까 반려견뿐만 아니라 주인들도 딱 쉴 수 있게끔 매트리스도 쫙 깔아 놓으셨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교수님을 기다리면서 몸 좀 풀어봤습니다. 야, 너 뭐야? 얘 뭐야? 왜 잘하네, 얘도? 소혜 씨,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 장비들은 우리 아이들이, 강아지들이 운동하는 장비예요. 강아지 거예요? 네네네. 아, 몰랐네. 미안해. 난 괜히 뭐라 그랬는데 미안해. 이 소혜 씨가 헷갈릴 만한 게 이 기구들이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도대체 어떤 운동이에요? 바로 독 피트니스입니다. 이름 그대로 개들의 체력 단련 운동인데요. 요즘 견주들 사이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대요. 저는 주로 살 빼려고 헬스하거든요. 맞죠. 강아지들은 어떨 때 와요? 맞아요. 강아지들도 다이어트 목적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고관절이나 슬개골 수술하는 아이들, 또 재활 운동 겸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이제는 수술하기 전에 이제 근육량 강화시켜 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운동을 시켜서 더 강화시켜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운동은 좌우 밸런스를 맞춰주는 짐볼 위에서 중심 잡기. 사람들에겐 별거 아닌 동작 같지만 반려견들에겐 어려운 동작이라고 해요. 잘 쓰지 않는 뒷다리 근육은 짐볼 스쿼트 동작과 뒷걸음 걷기 운동으로 자극시켜주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부상의 위협을 미리 예방하게 된답니다. 이야, 생각보다 더 체계적이에요. 반려견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건주들이 늘면서 나날이 인기를 더해가는 독 피트니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반려견의 신체 능력에 맞추는 겁니다. 중요한 건 빠르게 많이 익히기가 아니라 반복 학습이거든요. 저희 아기가 살이 좀 많이 쪘었어요. 피트니스 있는 걸 알게 돼서 피트니스를 시작했거든요. 성격도 좋아지고 스킨십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것도 많이 좋아지고요. 이렇게 간식을 주면 너무 잘 먹어. 나 식습하고 건강히 잘 자라. 2교시까지 마치고 쉬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우리 애견들한테 필요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독특한 게 여기 다 스티커가 붙어져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수익금은 유기동물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후원하시려고요? 선생님 여기 네.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선생님. 여기서 판매되는 상품들로 이제 유기견 후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익금의 대부분이 유기견 쪽에 후원을 하고 있어요. 사료부터 의약품까지 유기견에게 필요한 용품들을 골고루 후원함은 물론 직접 봉사단체를 꾸려 전국 각지의 유기동물센터를 돕고 계시다는데요. 소속된 단원들의 재능을 살려서 미용봉사, 훈련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 기부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후원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애견 훈련사로서 입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훈련사로 입문했을 때는 강압적인 방법하고 뭐 부정적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르쳤던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우연치 않게 유기동물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모든 부분에서 케어를 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유기견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고 있다는데요. 또다시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증 절차와 교육을 거친 분들에 한해서 입양을 보내고 있대요.
지식이라든가 경험이 상당히 풍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입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누구나 여기를 방문하셔가지고 자유롭게 이용도 하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저희하고 같이 상의를 하신 다음에 아이들하고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배움은 계속돼야겠죠. 3교시 야외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밖에서 할 훈련은 어떤 거예요, 선생님? 밖에서요. 가장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이제는 산책 훈련. 근데 산책 훈련이라는 게 따로 필요할 거예요? 그냥 같이 걸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중요한 거 안전 문제거든요. 왜냐면은 산책하다 끌려다니다가 힘이 안 돼서 넘어지실 수도 있고 줄을 놔버리면은 강아지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필요한 훈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줄이거든요. 줄이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명선이나 마찬가지예요. 줄이 이렇게 팽팽하게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계속 목줄까지 메고 있잖아요, 아이가. 보호자 옆에 있으면은 힘든 거예요. 왜냐면 보호자 옆에 있으면 행복해야 되거든요. 줄은 항상 이렇게 U자 형태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여유 있게 초파다비치? 네, 한번 출발해 주시면 됩니다. 가자. 네, 가자 하고 줄 지금도 보세요. 그쵸, 편안하게. 이렇게 저 U자. 네네, 편안하게. 맞아요. 지금 편안하게 가죠. 네, 가자. 그렇죠, 맞아요. 직진하자, 직진. 반려견이 지쳤을 땐 간식을 챙겨주는 센스도 필요해요. 맛있는 간식이라면 기운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엔 활동적인 반려견들을 위한 훈련 겸 놀이, 프리스비를 배워볼까요? 훈련이라고 하면 학습하는 건데 힘들어하지는 않을까요? 똑똑하고 에너지 넘치는 개들의 경우엔 오히려 이런 학습 과정이 필요한데요. 훈련을 통해 성취감은 물론 계속 쌓이는 에너지를 분출할 수도 있거든요.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 즐기며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훈련이 즐거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된 시간이네요. 제가 오늘 하루 동안에 이 반려견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또 평생을 같이 살아갈 친구들이니까 맞습니다. 또 어떻게 함께 지내야 하는지를 쭉 한번 배워봤는데 제가 너무 또 단순하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걸 느끼고 또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는 만큼 우리 아이들을 더 소중하게 대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 그리고 오래오래 사랑해주세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음, 언제나 지켜주겠다는 다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거죠. 더 아껴주고 싶다면 배워주세요. 우리는 아는 만큼 더 사랑할 수 있답니다. 네, 예쁘고 사랑스러운 반려견 잘 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반려견을 선택할 때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외모만을 보고 선택을 했었는데 우리 환경과 그리고 나의 성격과 얼마나 잘 맞는지도 가장 고려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반려견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앞으로도 쭉 이어져서 더 이상은 유기견들이 많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